자, 안녕하세요. 제가 강의를 너무 늦게 찍었나요? 앞으로 열심히 강의실 이렇게 조금 밝은 데서 하려고 섭외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경찰학이라는 말을 하면서 기본적인 역사적인 얘기는 했어요. 자, 경찰 간부 시험이다 아니면 승진 시험이다 거의 비슷하게 추세가 경찰학이다. 거의 이제 과목의 범위는 같은데 출제 범위가, 출제 난이도가 또는 출제 영역이 조금씩 아무래도 관할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 입장에서 오늘 배우는 관할, 그러면 대상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조금씩 다른데 경찰실 승진에서는 아무래도 경찰에 관한 임무다, 관할이다 이런 파트에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만약에 앞에서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인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오늘 배우는 요 파트부터는 진짜 한 문제는 거의 80% 정도 확률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경찰의 임무와 관할이다 라고 되는데, 자, 일단은 볼게요. 여기 기본적으로 아시는 건 아실 거예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예전에는 경찰법이었는데 지금은 국가경찰, 지방경찰, 그 다음 조직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 해갖고 지금은 법명이 좀 바뀌었지만 그냥 구경찰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는 경찰법이라는, 그냥 줄여서 구경찰법. 그러니까 여기 말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 그냥 좀 줄여서들 많이 말씀을 했어요. 구경찰법이고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 그게 해운법이 아니라 조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해운법이 아니라 조문법 해갖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옛날 구경찰법. 여기에 경찰이라는, 그것도 경찰의 업무 범위가 여기에 사물관할이라는 관할의 범위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법적 한계라고 하죠. 조직법적 업무 범위에 관한 한계. 이걸 써놓고요. 이거는 조직의 어떠한 범위까지다 라고 하는데,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53년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만들어지고 53년 이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다들 줄여서 좀 쓸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집법. 아마 이거 조문 자체가 14조밖에 안 돼 있죠. 물론 10조에 2, 10조에 3, 10조에 4 이렇게 생각하고 무기 사용 또는 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이 좀 길게 늘어져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최근에 경찰 면책 특권이라는 그런 조문까지 해가지고, 경집법은 작용법적 근거죠. 이거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작용법적 근거, 외부적 작용법적 근거, 이거는 조직법적 근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례를 이렇게 얘기하죠. 조직법적 근거에 관해 범위 내에서는, 이 사물관할 범위 내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당연히 이 범위 내에서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작용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 범위 내에서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표준처분이라고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표준처분. 그래갖고 3조부터 시작해서 10조에 이르기까지, 그다음 면책특권까지 있겠지만 이 10조에 이르기까지 11조는 아시죠? 의무조항으로서 손실보상 조문까지. 그러면서 이 3조부터 10조에 이르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표준적으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요, 한마디로 조직법적, 작용법적 근거를까지 마련해 놨다는 건 이건 법 위반을 하지 마라. 그래서 위반을 하는 즉시 뭐가 된다?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개입의 구체적인, 한마디로 개별적인, 구체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표준처분을 해서 일반적으로 전 국민 어디서나 이런 경우에는 개입한다 라고 해서 추상적인 법령을 마련해서 이 법규 명령에 반하면 곧 위험이 발생한 걸로 의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경찰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찰 개입이라는 게, 영어로 수축했다라는 말도 되고, 이렇게 표준처분에 관한 명령, 법규 명령 또는 법률을 마련해 두면 여기에 해당되는 즉시 경찰 개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경찰 개입이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이렇게 되면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거고, 추상적 위험이라고 얘기하시죠? 추상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추상적 위험을 아주 개별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작용법적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그 밖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빨간색에 해당되지 않는 요 작용이 가능한 그 밖에 라고 해서, 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요거 이제 그 밖에 공공의 안녕이 뭔지, 질서 유지가 뭔지,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표준 처분에서는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표준 처분은 법규 위반이 됐을 적에, 자, 그러니까 그 경찰 법규 위반이 됐을 때 당연히 위험이 있는 걸로 봐요. 그런 다음에, 자, 생명, 신체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럼 구체적 위험이 있는 거 보고요. 그러면 추상적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는 이런 법에 반하면 추상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반하면 그것도 추상적 위험이 되는 건데, 이런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추상적 위험이 너무 포괄적으로 넓어져. 그래서 추상적 위험, 요거 개념,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험 이런 말을 하죠. 그럼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에 이렇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것을 반하면이라고 해서 법규, 명령 등 위반을 했을 때는 추상적 위험인데, 적어도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으니까 최소한의 이런 말을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의 추상적 위험. 그러면 요걸 개념을 공공의 안녕이라는 거. 공공의 안녕이라는 거 어디서 처음에 나왔다? 질서라는 말에서 퉁 튀겨 나왔어요. 그러면 질서가 뭐냐면 공공의 안녕 같은 개별적인 규범화, 이런 조직화, 제도화, 이런 걸 되기 전 단계에서는 우리는 그걸 뭐라 한다? 질서유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질서유지는 규범화되기 전 단계니까, 솔직히 그러면 규범화되기 전 단계는 다 경찰관이 출동을 해갖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해서 뭔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너무 포괄적이니까 좁혀놓기 위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얘는 규범화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을 불문법 단계에서 이런 말 쓰고, 얘는 규범화했으니까, 자, 규범화했으니까 한마디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규범화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기준을 넣어야 추상적인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암기사항으로 그냥 암기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왜 경찰조직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기서는 2조, 여기가 3조, 여기는 2조, 3조, 여기는 2조, 또 조문이 여기는 1호부터 8호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또 1호부터 7호까지만 돼 있죠. 또 왜 그렇다? 2조, 2호, 또 2호에 2 이런 식으로 해갖고 2호를 두 개로 만드는 바람에 8개인데도 7호.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그냥 2에 2라고 쓰지 않고 2호, 3호 이렇게 썼기 때문에 8호. 그러면서 여기는 8호에 해당되는 게 그 밖에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7호에 해당되는 게 그 밖에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가 경찰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요 파란색에 해당되는 그 밖에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빨간색에 해당되는 건 3조부터 그 다음에 10조 4까지, 자, 경찰 장비, 경찰 무기 사용까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표준 처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위험이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경찰 개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는 수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원래는 아닌데 거기에 수사까지 들어갔잖아. 그래서 아시죠? 그거 외우시는 거. 다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범 이렇게 해갖고 다 외우시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안녕 질서라는 개념은 여러분 아마 기본적으로 경찰 학교부터 시작해갖고 경찰 신문까지 대부분 규범화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찰 개입이, 자, 분명히 여기 빨간색에 해당되면 당연히 경찰 개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 부분, 녹색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 위험이 발생할, 자, 이거라면 경찰 개입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데 보니까 공법이 따로 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외에, 그러면 당연히 개입을 해야죠. 하지만, 자, 사법 관계에서는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찰 개입이 안 됩니다. 다만 경찰 개입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 라고 할 정도의 마지막 순간에 해당되는 아주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럴 때만 뭐 한다? 그럴 때만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원래 그래요. 부부싸움 원래 개입이 안 돼요.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 다만 부부싸움이 범죄화 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되면, 막 진짜 무기를 들고 막 그렇게 되면 뭐 더 이상 자제가 안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갔어. 그럼 당연히 경찰 개입해야죠. 그래서
사법 위반을 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뭐 돈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경찰관에 가서 뭐 경찰서에 가서 그런 건 안 돼요. 다만 그런 사법 관계일지라도 뭐야 경찰 개입이 안 되면 그 문제 해결 안 돼. 경찰 개입이 안 되면 이거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그게 바로 보충성이에요. 그럴 때 공공의 안녕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더 특이한 건 시험 문제는 공공의 안녕에는 뭐가 들어간다? 국가, 존속, 기능 이런 말을 쓰고요. 자, 개인의 생신제 이거 들어간다는 거.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가 존속과 기능뿐만 아니라 요게 개인적인 어떠한 생명 재산도 포함된다는 게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산 공공의 안녕에 생신제 요게 들어간다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 재산에는 무형재산으로서 지적재산권도 들어간다.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그 다음에 그런 규범화되기 전 단계에 해당되는 질서유지. 여기는 불문법적이고 아직 규범화되기 전 단계예요. 그래도 사회 공동체 내에서는 지켜야 되는 암묵적인 기준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따라서 암묵적인 기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경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이 개입하는 그런 질서유지에 해당되는 거는 아무래도 합헌성, 법에 반해서는 안 돼요 라는 아주 중대한 영역에서만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가 경찰력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떠한 공공의 안녕, 그 다음에 질서유지,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뭐다, 장애가 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위험은 뭐예요? 예상이죠? 예정이죠? 위험은 발생하면 안 되죠. 구체적인 발생해버리면 그거는 장애가 되고 그 장애 상태가 지속돼야, 그러니까 그런 발생 상태가 지속되면 장애고, 발생해갖고 끝났어요. 이제 종료됐어요. 그러면 장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 그러면 예상, 그 다음에 장애 그러면 발생한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지속된 상태. 그러니까 지속됐으니까 빨리 제거해야죠. 장애는 제거의 대상이고 위험은 예방의 대상이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위험은 동그라미니까 예방도 동그라미, 장애는 그럼 장애도 동그라미 있으니까 아니야 지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장애는 지읒이니까 지읒 똑같이 지읒 제거 이렇게 나오면 되시죠. 자, 그런 내용이 교재에 실렸어요. 근데 교재가 뭐 물론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나온 지 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교재를 조금 화면으로 띄웠는데 화면이 좀 색깔 있는 글씨는 이게 흑백이다 보니까 색깔을 다 표현을 못해요. 물론 여러분의 화면으로 보면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따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자, 경찰의 임무와 관할 파트에서 자,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그래갖고 자, 사물관할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뭔데? 라고 해서 대상, 업무 범위, 조직 범위라고 했는데, 자, 업무 범위,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 예전에는 경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임무 구별, 자, 이것도 간단히 하시면 자치경찰 뭐예요? 생활안전, 교통 이런 것들이죠. 결국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련된 그런 일반적인 국가 권력 작용에 관한 근거를 대상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자치경찰이 해야죠. 하지만 수사라든지 이런 영역의 문제는 국가 전체에 달리. 왜냐면 이런 거 있어요. 국가 형벌권은 있어도 자치 형벌권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만 해. 우리는 태형할래. 우리는 위반했을 때 막 거기다 엎드려 뻗쳐갖고 막 안 돼. 자치경찰의 형벌권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서 형벌권은 전국가 단위로만 형성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에는 수사, 범죄, 형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에는 수사, 범죄, 형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만. 그래서 수사, 범죄, 형벌 이랬을 때 죄형법정지니까 그는 어떻게 돼?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 영미법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똑같이 써 있지만 거기는 7호까지만 돼 있는데 2와 2의 2라고 돼 있어서, 하지만 옛날의 경찰법, 지금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운영에 관한 법에는 1호부터 8호까지 이거는 다 암기하시죠? 그래갖고 국, 범범 이렇게 경공, 자, 교부, 그러니까 교회, 그다음에 그 밖에. 그래서 국, 범범,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그냥 경공교회. 경공교회. 그래서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기본이잖아. 다 암기하시죠. 다 하시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뭐 나중에 뒤에 보면 예진수비, 그 다음에 생신제, 이거 생명, 신체, 재산. 생명, 신체, 재산. 이거 일종의 뭐예요? 자, 재량이 영으로 수축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원래 사법관계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럴 때 들어간다. 그래서 공공의 원칙, 그러면서 사경제 주체로서 사사로운 일에 뭐 개입이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건 다 외우실 거고, 마지막에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왜 이런 말을 표현을 썼다? 아, 이게 최소한의 추상적인 거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경찰의 임무 다 아실 거예요. 공공의 안녕, 위험 질서, 자, 위험 질서 유지, 위험 방지를 위해서. 위험은 방지, 예방이고 장애는 제거죠. 거기에 영미법상 개념에, 자, 형식적 개념에 뭐가 들어왔다? 수사가 우리나라는 같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러니까 외우셔야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안 외우신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국, 범범, 경계, 자, 경비, 그다음에 경공, 교회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생신제, 그다음에 범죄 예방, 요게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이렇게 수사와 일반적인 권력에 근거한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경찰 임무, 그냥 간단히 보시면 경찰 임무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위험 방지, 수사가 들어가 있다. 그 밖에 서비스, 적적 보호 활동. 그다음에 경찰 임무, 경찰 조직법상, 조직법이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운영에 관한 법. 경찰기관 전제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법상 했으니까 형식적 이런 말을 쓰셔야 돼요. 법이 아니라 그냥 공공의 안녕 질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불문법적 요소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실질적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안녕 질서, 위험 방지 기본적인 임무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이란, 그래서 공공의 안녕 뭐가 들어간다? 단순히 법질서 불가침. 공공의 안녕은 질서에서 퉁 튕겨나가고 질서보다도 규범화돼 있고 정형화돼 있고 제도화돼 있고, 그래서 법질서 불가침. 거기에 또 국가의 존속, 기능 보장, 일단은 기능 존속과 국가의 존속과 기능 보장도 들어가야죠. 거기다가 개인의, 이게 들어간다는 거. 개인의 권리와 법익 보호, 생신제도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든 경찰법, 옛날 경찰법이든 다 2호, 3호에 직무범위, 작용 권한 범위, 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 직무범위 안에서는 작용법적 근거 없어도 일반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7호 사건이죠. 경직법 7호 사건. 그래갖고 의무경찰이 지나가다가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분명히 그 창고 빈 창고를 알고 있는데, 순찰을 돌다가. 그래서, 법적 근거 따로 개별적으로 뭐 표준 처분도 없었어. 근데 의무경찰이 거기 강제로 문을 열고 개봉해갖고 들어간 거죠.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서 불법 개조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체포를 했어요. 그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 나중에 너희들 법적 근거가 뭐야? 라고 했던 거죠. 문을 강제로 연 법적 근거가 뭐야? 라고 했더니 그때 된 게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였어요. 그때는 2에 2가 없었어요. 그냥 7호였어요. 물론 그때 사건은 또 6호였어요. 7호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밖에라는 개념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조직법에도 있다. 자, 권한 범위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는데, 심지어는 그 작용법의 근거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는 당연히 그 작용행위에 대한 기타라고 했기 때문에 작용법적 일반 규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의무경찰 창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그래서 자, 법질서, 자, 규범화되어 있는 거죠. 불가침, 공공의 안녕 제1요소라고도 하고, 제2요소, 제3요소, 제2요소에 뭐가 들어간다? 자, 국가의 기능과 존속, 유지, 또 개인의 재산과 권리 보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법익 보호. 자, 그래서 공법 위반. 공법 위반은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위험이 취급됩니다. 하지만 공법 위반이 돼서 위험이, 손해가 바로 발생한 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빨간불, 녹색불 지켜야죠. 그런데 그걸 위반했어요. 그러면 손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손해는 없어요. 그렇다 해서 손해가 없다 해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다 해서 제재를 안 한다? 제재해야죠. 그게 바로 공공의 공법 위반이에요. 하지만 사법 위반은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죠?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재량형으로 수축했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경찰이 개입 안 하면 난리 날 텐데, 이제는 범죄로 승화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 개입을 해야죠. 라고 해서 이런 얘기 하죠. 경찰 없이는 법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진 거, 이걸 재량형으로 수축했다. 보충성 원칙이다. 그래서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개입이 가능하게 된다. 경찰권 개입. 이게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제1요소, 제2요소 뭐 이렇게 또 따로 나누기도 하는데, 야, 일단은 공공의 안녕에 뭐가 들어간다? 국가의 존립과 기능, 존속, 기능, 존립, 기능 이렇게 되죠.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불가침,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존립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방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 정보, 외사, 안보, 전부 다 예방 활동, 첩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기능, 그러면 국회 기능, 사법 기능, 그래서 사법경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법경찰, 그 경찰이 아니라 사법부 내 또는 국회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경찰관 파견해요. 그래서 국회, 정부, 법원, 국가기관 기능성을 보호하고 위반 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폭력 등에 동반하지 않으면 그건 받아들여야죠. 국회에서. 그래서 집회 100m 이내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만들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와 법익보, 그냥 생신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유재산인데 거기엔 무형의 지적 재산 당연히 포함되죠.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관리 가능한 자유력도 재산인데요. 자, 두 번째 사적 문제는 시기를 놓쳐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은 원조하고 이때도 잠재적 보호, 최종적 보호는 법원이 한다. 자, 쉽게 얘기해서 법원은 어차피 조치는 경찰이 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사적 보호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하는 게 맞아요. 자, 직접적으로는 경찰은 재량형으로 수축했을 때만. 3번 공공의 안녕, 국가 등의 집단과 관련된 것, 개인과 관련된 것 포함한다는 이중적 개념. 요게 이제 결론이죠.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게 3번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여기다 쭉 잘라갖고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공공의 안녕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적 관련 요소만 아니면 또는 개인적 관련 요소만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는 게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림은 조금 유치하지만 뭐 법국은 프랑스에서 지배한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은 자, 법질서, 불가침, 그 다음에 국가의 기능, 존속, 불가침, 그 다음에 개인의 법익과 권리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좀 그런 건 감안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입장에서 공공의 안녕 지수유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은 영역이니까 좀 자세히 하는 거예요.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 그래서 불문이니까 규범화되기 전 단계다. 규범화되기 전 단계를 우리는 질서유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질서유지라고는 하네요.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래서 뭐라고 한다? 최소한의, 그래서 엄격한 합헌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 해당될 때만, 그런 영역일 때만. 그래서 이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럴 때만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됐다. 자, 이런 합헌성을 유지해야만 되는 영역에서 일반 원칙 같은 걸 준수한다면 합당한 재량권 행사. 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질서유지는 규범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한다, 안 한다, 자유롭게 재량. 하지만 그 재량도 합헌성, 한마디로 뭔가를 지켜야 되는 기준을 바로 질서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관계에 대한 규범의 추상화, 축소. 왜? 질서는 점점 뭐가 퉁 튀어나가고 그러면 처음에 컸는데 뭐가 퉁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질서가 다였어요. 질서가 다였는데 뭐가 퉁 튀어나가니까 이만큼 빠져나가고, 뭐가 퉁 튀어나가니까 이만큼 또 빠져나가고, 뭐가 퉁 튀어나가니까 이만큼 빠져나가고, 그러면 결국 질서는 결국 남는 거는 점점 축소돼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게 국가안전보장, 그건 외적 질서예요. 그 다음에 공공복리, 내적 질서 중에 적극적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만들면서 질서에서 자꾸 방패에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질서는 점점 축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는 점점 확대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위험은 발생 우려가 있는, 자, 농후한 개념이죠. 장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의 질서의 손해 가능성이,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우려되는 거,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해 가능성 우려되는 거, 이게 과거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의의는 다른 거 없어요. 위험이라는 개념은 그렇고, 손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의 요게 현실적 인식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전적 관점에서 행해져. 그러면 현실적 인식이니까 구체적, 개별적. 요게 그래서 여러분 경지법에 보면 경찰 개입이, 자, 요거를 아무 때나 하지 않게 경지법에서는 표준 처분이라고 그래서 규정을 마련해 놓은 거죠. 표준 처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경찰 개입해라. 그러면 그때 보면요, 현실적, 구체적, 개별적 인식 상황 하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정상적으로 사력 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외관적 위험이 우려되는, 초래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이렇게 나오고 오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사전적 개념으로서 왜 장래라니까 장래니까 사후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사전적 개념이죠. 따라서 법원이 사후에 진행되는 법원은요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알겠죠? TV 보시면 다 아시고 여러분들 법원에 소송 아이고 당연히 사건이 발생해야지 뭐 판사님들 작두 타고 그러지 않습니다. 니은 위험의 예측 인식과 관련한 비례원칙. 자 그래서 비례원칙이라는 거 한마디로 최소적으로 이 말은 뭐예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에 이런 뜻이죠. 손해가 예상되는 손해가 중대하면 이거 이런 뜻이에요. 잘 볼게요. 손해라는 개념 뭐예요? 손해.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손해요. 현실적 알겠죠? 현실적 피해, 현실적 권리의 권익의 줄임이 피해가 발생해야죠. 현실적 피해가 있어야 손해라고 얘기하죠. 그 손해 가능성, 그게 위험이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그게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손해가 중대하면 개연성 정도가 낮아도 관계없어요. 손해가 중대한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이라면 그러면 이게 발생 가능성이 높든 말든 알겠죠? 발생 확률이 높든 낮든 관계없어요. 손해 발생에 중대할 경우에 해당되는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이게 높든 낮든 무조건 출동해야죠. 그러니까 발생 확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해야죠. 한번 발생하면 사람이 많이 죽어. 그러면 진짜 오래 가야 진짜 있을지 안 있을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그러면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손해가 중대하면 발생 확률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발생 확률이 높다 낮다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이거는 경찰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니 표준처벌은 미리 다 만들어 놨잖아. 그건 그냥 법대로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표준처벌에 해당되지 않아서 위험을 대상으로 그러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그런 위험을 대상으로 그런 손해를 대상으로 그래서 경찰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볼게요. 손해 이게 중요하죠. 손해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라면 손해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면 그러면 발생 확률은요. 그럼 발생 확률이 정말 빈번하게 발생해. 그래도 손해가 중대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출동해야지. 개입이 필요하지. 하지만 손해가 중대하지 않은데 발생 확률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걸 위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얘만 빼는 거예요. 얘만. 그럼 손해가 중대하면 이건 뭐야? 중대하다,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 정도라고 표현할게요. 손해 정도가 크면 그러면 발생 개연성이 크다 작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개입이 필요합니다. 손해 발생 중대 정도가 작으면 그러면 이럴 때만 조심하라고요. 손해 발생 중대하지 않다 작으면 그럼 발생 확률이 큰다면 경찰 개입이 필요하지만 발생 확률이 작으면 어차피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 개입이 필요할 때 얘가 작으면 발생 확률이 높을 때만 개입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반비례해서 하다. 요것만 보고 반비례한 거야. 이거는 반비례 아니에요. 중대하면 작든 높든 경찰 개입이 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손해 정도, 아까 전에 크다 작다, 또 발생의 개연성, 확률. 이게 손해 정도가 작을 때만 쓰는 거예요. 작을 때는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반비례한 경우만 경우는 개입이 필요하다. 요렇게 써야 정상이에요. 그냥 그걸 짧게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니까 다들 그런 거야. 그러면 이게 높으면 당연히 낮을 때만? 그게 아니에요. 여긴 높으면요. 손해 정도가 높으면요. 여기가 높던 낮던 관계없이 경찰 개입이 필요하고 낮을 때는 높을 때만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낮을 때는 높을 때만 그래서 반비례로 경찰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손해 정도가 낮을 때는 반비례해서 발생의 정도가 클 때만 경찰 개입이 필요한 거고 손해 정도의 그러면 발생 정도는 작든 크든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내에 보니까 자 항상 법위반이 있는데 거기서는 중대사고가 늘 발생해요. 그럼 발생한다 안 한다의 개연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동해야죠. 만약에 거기는요 어차피 발생해도 뭐 경미하고 아예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는 지역이야. 에이 그러면 발생 우려도 없어. 그러면 개입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발생 우려가 높다. 어찌됐든 툴툴 털고 일어난다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국민들 서비스 해야죠. 그래서 그때는 경찰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따라서 경찰 개입이 비례원칙이다 라고 했는데 과중하면 당연히 출동하고 과중하지 않으면 출동 안 한다. 그래서 비례원칙이에요. 근데 그걸 뭐로 평가한다? 정도와 개연성을 나눠서 정도가 약하면 개연성이 높아야만 출동하고 정도가 크면 개연성은 크다 작다는 중요하지 않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2번. 자, 손해보호법이 객관적으로 감소. 자, 손해는 객관적으로 감소한 거고 그런 손해 발생의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손해는 법익보호의 객관적 감소, 현장 침해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가침 그건 손해로 보지 않으니까 경찰 개입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낮을 때, 정도가 낮을 때, 개연성도 낮으면 그건 경찰 개입이 대상이 아니다. 낮더라도 빈번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으면 그건 경찰 개입 대상이다. 꼭 기억하세요. 3번 경찰 개입의 전제 조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위험은 반드시 발생할 필요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지 경찰 개입이요. 경찰 개입은요, 미리 사전에 개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사전에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만에, if 가정적으로 사전에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개입을 안 했어요. 사전에 개입을 못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개입을 못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에 책임질 수 있는 비난 가능성, 이런 말을 해요.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사전에 개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 사전에 개입하는 게 맞죠. 사전에 개입할 의무가 있는데 사전에 못했어요. 그러면요,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면 사전에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이게 보다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부작이란 말을 쓰죠. 그럴 때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다른 말로 여기서는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다? 손해가 발생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보해준다. 이게 바로 국가배상법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따라서 경찰 개입 청구권은 사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사전에 못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근데 그게 비난받을 일이었다. 라고 하는 건 어차피 출동했어야 된다. 근데 네가 했었으면 해결할 수 있었다. 근데 안 했구나. 라고 했을 때는 비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발생한 피해를 우리는 손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객관적 감소, 현재는 침해가 있으면 그러면 경찰 개입을 해야죠. 근데 못했으니까 손해배상 가야죠. 그래서 밑에 4번 위험이 현실화된 때 경찰 위반 상태라고 합니다. 현실화될 때. 그러면 당연히 위반 상태가 돼버린 거지,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당연히 현실화돼만 출동하는 건 아니다. 이게 바로 3번이었고요. 유사 개념 했는데 장애는 발생하고 그 발생한 상태가 지속될 때. 그다음에 위험과 장애, 준말이죠. 이건 뭐 개념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에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많이 구별을 하죠. 구체적 위험. 자, 요거 아까 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표준처분이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거는 표준처분대로 가면 되고요. 그러한 표준처분이 아닌 영역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관련된 위험이 농후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 사안이 발생한 거죠. 자, 가까운 장래 보호법에 대한 손해 발생 충분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농후해진 거죠. 우리 표준처분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예요. 구체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특정한 위험 상황에 행해지는 경찰의 구체적 조치들이 있다. 그래서 표준처분은 표준처분대로 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출동하고 보니까 거기에서는 표준처분대로 내용이 적혀져 있는 아닌 상황이라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구체적 위험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 그에 반해서 추상적 위험, 요거 많이 보시죠. 추상적 위험에 대해서. 자, 구체적 위험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 위험은 지금 당장 위험이 발생했어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자 거의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바로 가까운 장래에 보호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건 거의 농후해졌다. 하지만 여기는 예방 목적인데 아직 그럴 염려는 없어요. 근데 우려가 있긴 있죠. 그럴 때는 추상적 위험.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농후한 지역이다 그러면 뭐래요? 지금 신호기가 망가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또 심야라든지 그러면 이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농후한 상태가 된 거죠. 하지만 추상적 위험은요, 대낮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할 우려는 있지만 그렇다고 예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 위험에 대한 예상 가능성이 존재한 경우라면 개인의 구체적인 경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형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 음주운전 우려가 있으니까 연말 연시에는 그러면 이제 추상적 위험이에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뭔가 음주운전을 한 그런 위험성이 높은 그런 야간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간 건 아니잖아요. 연말 연시만 되면 음주운전합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 되죠. 추상적 위험이에요. 개개인의 구체적인 경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형적 사실관계. 자,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경찰법상 법규 명령이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43조 그러니까 무면허운전 하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44조 자, 뭐 음주운전을 하지 마세요. 구체적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적 위험이 법규. 구체적인 경우를 전제로 위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죠. 그래갖고 출동해서 그다음에 자 심야에 또 번화가 술 많이 먹고 그다음에 퇴근길 그 이제 거기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경우가 아니라 경찰법상 법규 명령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아직 구체적 위험이 있는 건 아니죠. 뭐요?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법규 위반이 돼서 단속하는 거죠. 하지만 위험 운전 아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을 했을 때 그로 인해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런다? 아, 추상적 위험. 자, 그래서 구체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 그래서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은 좀 보셔야 돼요. 아,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당연히 추상적이죠.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하지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위험한 또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죄를 그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아니면 자 위험운전 범죄에 해당되는지 그거 차이점이 도로교통법 위반은 추상적 위험에 해당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전국 단위로 어떻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추상적 위험. 하지만 구체적으로 음주한 상태에서 위험한 범죄를 위험한 운전을 이렇게 나와야만 그래 그거는 자 구체적 위험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 4번 경찰관 발동 시 경찰관은 추상적 위험에 대한 사실적 관점에서 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음주운전 하면 안 되니까 연말연시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연말연시 그러면 자 밤에 어디 구체적으로 번화가 주변 또는 자 집에 돌아오는 그런 영역 안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기 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길목 이런 데서 예측이 필요하다.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안 되고요.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높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기록을 보는 게 맞죠. 자,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최소한의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범죄가 그런데 여기는 자, 추상적 위험은 그냥 추상적이면 안 돼요. 자, 최소한의 추상적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좁은 골목길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범죄 우려가 농후한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경찰 개입은 하셔야죠. 연말 연시 뭐 이렇게. 그래서 밑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뭔가 상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법을 위반했으니까 추상적.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자 가중처벌을 위한 위험 운전 치상 범죄가 됐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이거는 이제 구체적 위험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추상적 구체적 이건 구별하실 때 법규 위반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뭐 범죄?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운전을 했지. 그런데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개별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경찰은 개입해야죠. 경찰은 단속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음주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왜? 운전을 해서 위험하게 운전을 했다는 것은 음주로 인해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구체적으로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찰 개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추상적 위험도 최소한 법에 써 있는 법규 명령에 반하는 그런 최소한의 추상적 위험일 때 경찰 개입이 필요하다. 요걸 예시로 든 거예요. 아마 0.03, 0.08 모르시는 경찰
없죠. 국민적 상식에. 특가법도 위험운전 치상,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행위 사전에, 자, 이거 어떻게 보면 기획이라고도 하고요. 준비행위. 자, 경찰 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연하죠. 구체적 위험은 아까 전에, 자, 말씀드렸어요. 자, 치상이라는. 자, 하지만 범죄 예방 위험을 위해서도 추상적 위험, 최소한의 추상적은 법규 명령이 있어야 되는, 왜? 추상적 위험이라서 다 출동하고 그래버리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요. 또 그래서는 또 경계선이 와야 되고 애매해지잖아요. 따라서 추상적 위험도 가능한데 최소한의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그래서 법규 명령이 마련돼 있을 때, 명령 등이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범죄 예방을 준비행위는 무작위적 신원 확인과 비디오 감시가 문제되지만, 그래서 대부분 촬영, 그래서 수집, 정보 수집, 위험 예방, 위험 방지를 위한 준비행위는 정보 수집 보유와 관련된 문제가 된다. 4번, 일반적 위험 예방 조치는 조직법적 업무 범위 내에서, 임무 범위 내에서 작용법적 근거 없이도, 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만든 이유는 표준처분은 그냥 요거는 이렇게 해갖고 무조건 정형화 시켜버린 거지. 그 이외에도 나머지 많죠. 그럴 때는 조직법적 근거인,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국가, 정찰,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 조직법적 근거를 마련해놨고, 거기에 범위 내에서는 작용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야 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 자, 현대적 상황에서 위험 방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의 위험 사전 배려 활동이 강조되는 추세다. 그래서 점점 예방적,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밑에는 이제 또 요게 대법원 판례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국가보안법은요, 국가의 존립, 이거요, 기능 유지, 이거 뭐예요? 공공의 안녕. 맞죠? 공공의 안녕. 그 다음에 살수차, 이거 생신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존립과 기능 유지를 하는 것도 공공의 안녕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공공의 안녕, 이것도 공공의 안녕. 이것도 질서유지와 공공의 안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질서유지도 되고 공공의 안녕도 되고. 약간 섞였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는 생명신체에 관한 직접적 위협이 발생하니까, 자, 직접적 위협이 발생하니까 명백 현존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하고, 아주 좁은, 자, 한마디로 좁은 인정. 왜냐면 이럴 때 빼놓고는 직사 안 돼요. 살수차 직사 안 돼요. 직사는 직접 쏘는 거 있잖아요. 경찰력이 무너지기 직전에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고 현존해야 된다. 아주 좁게 인정. 그 다음에 여기는 명백하고 초래된다. 여기는 조금, 요거보다는 조금 넓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좁고, 그 다음 넓고, 그 다음 넓고, 얘는 좁게 인정하고, 그 다음 조금 넓고. 그래서 명백 초래. 그래서 미신고 집회, 불법 집회 아니에요. 미신고 집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불법적인, 자, 폭력이라든지 불법적인 영역에서 집회, 그렇게 뭔가 플러스 여기에 들어와야 돼. 좁은 인정에 현존에 플러스 알파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공공의 안녕, 직접적 명백한 위험이 초래돼야 된다는 것은, 자, 단순히 미신고 집회만이 아니라 불법적 집회 활동으로서 불법적 어떤 폭력적 이런 말이 들어와야 돼요. 자, 국가보안법은요, 국가의 존립과 기능 유지하기 때문에 폭넓은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유지를 못하게 하는 아주 좁은 영역에서는 이거 망가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명백한 위험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가장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유지를,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없으면 뭐 국민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명백함은, 하지만 여기서 미신고 집회는 미신고만 갖고는 안 되고 폭력적 집회라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명백하고 초래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자, 직사는요, 경찰력이 무너지기 전까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접적 명백 현존. 옛날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통제할까, 국가가. 자, 강하게 보호를 할까, 약하게 보호를 할까. 약하게 보호한다는 건 많이 찌를 수 있잖아요. 많이 제한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자, 언론을 인해서 피해가 명백하기만 하면 나는 들어갈게. 근데 명백하고 그 피해가 현존해야만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통제를 많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의 발전 과정, 역사적 과정을 보면 강약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강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현존하고 명백할 경우에만 국가가 언론사에게 손을 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자유를 보호를 많이 할까 적게 할까 할 때 개인의 자유를 보호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수차를 직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명백현존이란 말 써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어요. 직명현, 직명초, 명 이렇게 따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경찰 영역의 국가보안법 중, 자, 국내 문제는 다 들어왔으니까요. 자, 밑에 또 위험의 인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외관적 위협이다. 자, 왜? 여기는 위험의 혐의라고 해서 외관, 여기서 요거를 밑으로 내리면 위. 물론 혐의가 중요하죠. 혐의. 요게. 그 다음에 오상 알죠? 형법에도 나오잖아요. 오상차고 이런 말 하잖아요. 오상차고 이런 얘기 할 적에. 자, 위에서 두 개는 자, 신중한 판단을 했어요. 신중한. 또는 다른 말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사려 깊은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 해당되는 사건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영화를 틀어놨는데 영화 속에서 권총 소리가 나니까 경찰관이 사려 깊게 판단하는데 이건 확실하게 권총 소리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총 소리다. 그냥 들어간 거지. 문을 박차고. 그랬더니 영화였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보통 그냥 영화, 총소리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럴 때는 외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외관적 위험은요. 외형만 위험처럼 느끼는데 실질은 위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신중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는 위험이 없다. 그래서 권총소리. 영화에서 난 권총소리. 두 번째 위험의 혐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외관적 위험의 외와 외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혐오잖아요. 혐오 이렇게 외우는 게 맞아요. 자, 여기는 혐오인데 혐의 외관적 위험 바로 밑에 위험의 혐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의 혐의는요. 요즘에 많이 나오죠. 요즘에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내가 총을 사서 난살하겠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폭탄을 설치하겠다. 거의 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폭약이라든지 총알을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모르잖아.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봤어. 그래서 개입을 했어. 그럼 경찰의 잘못은 없죠. 근데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는 사려 깊게 판단을 했는데 외관은 있었어. 총소리. 하지만 실질은 없었다는 거지. 여기는 사려 깊게 판단했어. 근데 발생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외관이 아니야.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은 실질이 아니었다. 총소리. 여기는 폭탄 또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폭탄 설치. 확률은 조금 한 0.1%? 근데 여기는 발생한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이 총소리가 난 거고. 그게 틀려요. 그래서 둘 다 사려 깊게 했으나 여기는 아예 없는데 출동한 거고 여기는 그래도 발생한 일이 적지만 출동했어요. 잘한 거죠. 예방을 위해서는. 그래서 둘 다 적법하지만 손실보상은 가능해요. 1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손실보상은 해야 한다. 오상은요. 이런 거 있잖아. 원래 사인 간의 문제는 경찰 개입이 안 됩니다. 아니면 거꾸로 반대로 나는 분명히 출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착오해서 잘못 알고 당연히 나는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공부 잘못한 거지. 그래서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분명히 너의 잘못이에요.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알아야 할 법을 알지 못해서 발생한 그러면 그것도 오상이고요. 만약에 출동을 하지 않았어 했어야 되는데도 그것도 되지만 출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영역이 아닌 거지. 불 끄러는 경찰에 출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출동할 대상이 아니다. 근데 한 거죠. 친구 간에 돈 빌리고 돈 꾸는 문제인데 경찰에 가서 재봉 입고 와서 야, 너 왜 돈 안 갚아?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거요.
그럼 이거 위법하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요게 차이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외관적 위험이나 혐의, 혐오 이렇게 외우든가 혐의, 오상 이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만 좀 구별하세요. 이게 실무를 하시면 다 대부분 잘 하시는데 다 결과는 이거예요. 신중한 고려를 했는데 손실보상밖에 안 되는 게 외관적 그다음에 혐의 사안이에요. 다만 외관적이라는 건 실제로 권총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혐의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노무예요.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오상이라는 거는 아니 내 거 아닌데 잘못 알고 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남용했다든지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을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결론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관적 위험, 위험의 혐의, 그다음에 오상 위험이다. 그래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지만 실제 발생하는 경우는 오상적, 아니 실제로 소리가 들린 거는 그러니까 저 외관적. 그다음에 혐의는 뭐예요? 아, 사려 깊게 했지만 거의 발생할 확률이 적은 경우에 출동한 거. 그래도 잘한 거다. 그러니까 손실보상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내 영역이 아닌데 그거는 잘못한 거죠. 불법행위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오상적 그러면 손해배상 간다. 위법이다. 고의가 있으면 손해배상, 불법행위까지 해서 손해배상이 갑니다. 자, 범죄 수사. 자,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자, 일단은 여기 개념은 요즘에 추세가 비범죄화 해갖고 통고처분, 범칙금 많이 하시죠? 원래 20만 원 이하에 그것도 모든 범죄가 아니에요.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그다음에 출입국관리법, 그다음에 관세, 국세 딱 5가지 영역. 그래서 경찰 영역하고 직접 관련된 거는 도로교통법, 그다음에 자, 경범죄 처벌법 정도. 출입국관리법이나 또는 자, 국세, 관세는 아무래도 특별 영역이죠. 그래서 거기는 협의의 경찰이라고 협의의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달리하고 그래서 이제 범죄 수사에서 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비범죄 하겠다. 그래서 통고처분 하나 정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원래 옛날에는 통제 안 했는데 지금은 점점 이상하게 세상이 변하니까 통제 대상이 아닌데 점점 경찰이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통제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뭐 학교 영역 안에서 학폭 문제라든지 이거 옛날에 솔직히 훈장선생님 무슨 학폭이고 어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범죄야. 좀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런 범죄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아 코인이다 뭐다 해갖고 뭐 해킹 이런 말 있잖아. 또 피싱. 그래서 이런 어떤 신범자 한마디로 새롭게 새롭게 탄생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범죄야 이런 얘기예요. 비범죄와 신범죄는 극과 극이고 그다음에 과범죄는 옛날엔 범죄로 취급하지 않았던 걸 지금 범죄로 취급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교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옛날엔 그런 거 거기에 무슨 폭력이고 그다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문제가 되나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범죄 수사 잠깐 쉬었다가 마저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